이번 달에 금강경 봉창기도에서 백고자 수계법회가 있어서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경책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하나씩 나눠 드릴 겁니다. 이거 제가 사경시장을 다 먹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책입니다. 이거 절대 다른 출판사에서 못 따라온다. 절대 못 따라온다. 왜냐하면 단가를 못 맞춰요. 이 단가를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진 없고 돈 많이 들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5,000원에 제가 5,000원에 했었고, 오늘 드리는 거는 법보시 받은 게 들어온 게 있어서 전에 대전 차량에서 법보시 한 게 있어서 아마 그냥 드릴 거예요. 그리고 책을 만져보시면 이거 절대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마진을 남기는 상황에서는 절대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펜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안타깝네. 제가 유리펜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쓰기 좋은 펜이 있고, 유리펜 아세요? 펜촉 같은 건데 그게 유리로 된 거야. 그거 얼마 안 해요. 한 3,000원, 5,000원. 그거 하나만 있으면 잉크하면 무한대로 쓰거든. 근데 이게 쓰는 재미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만년필 쓰잖아. 근데 그게 그런 게 중독이거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성펜이 제일 좋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그 제브라 중성펜입니다. 제가 써본 바로는 모나미 뭐 이런 거 게임도 안 되고요. 게임도 안 되고 제브라 중성펜이 제일 좋아. 그거 제가 20대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쓰는데 그게 최강입니다. 뭐 미쯔비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제브라 중성펜이 제일 좋아. 필기감도 그렇고 맨 끝에까지 그냥 볼이 안 빠지고 쫙 갑니다. 그런데 만년필이나 이런 게 약간 불편한 도구예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불편한 도구예요. 그런데 그런 펜 써보셨잖아요, 옛날에. 그치? 여러분 어렸을 때는 펜글씨 이런 거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펜촉으로 이렇게 썼었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불편하지만 그거는 쓰는 느낌이 있다. 손맛이라는 게 있어. 손맛이라는 게 있어. 지금 여러분들은 그거 못 느껴보셨을 거야. 왜냐하면 그거 너무 옛날이라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소소한 재미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불편한 도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지금 갑자기 금강경 해가지고 빽빽이 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막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손맛을 느끼면서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유리펜. 그리고 유리펜이 그건 진짜 만년필이지.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영구적인 겁니다. 떨어뜨려서 뭐 만년필도 마찬가지예요. 떨어뜨리면 끝입니다. 그건 끝입니다. 총 나가면 끝이에요. 그건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 멋있다고, 운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건 잠깐 얘기했고, 자 오늘 저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 그 백고자 수계법회랑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진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제가 사람들을 설득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풍수나 이런 것도 기본은 압니다. 잘하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같이 이제 잡지식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알아, 어느 정도는. 그리고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걸 몰라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 그게 주류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비판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이라고 하는 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점은 맞아요. 하지만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생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애가 시집을 안 가는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뭐 37이요. 그런 거 뭐 어떻게 언제쯤 갈지 알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벌써 다 갔어. 조선시대 사람으로 37에 안 간다는 상상 자체가 안 된다니까?
대학을 어느 방향으로 가면 애가 좋을까요? 없어. 옛날에 대학 성균관 하나였어. 그리고 그거는 선택된 사람들만 가는 거지. 쩌리들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조선이라고 생각해봐. 그들이 지금 같은 개연성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약간 그 MBTI나 안 그러면 그 혈액형으로 성격 검사하는 거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외에는 참고할 만한 정도가 잘 안 돼요. 올해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뭐 안 된다니까. 왜?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니까. 조선시대 때도 계약했잖아요. 했지? 진짜 그거는 특수한 거다. 조선시대 때는 집을 사고 파는 것도 굉장히 특수한 일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 집을 사고 팔고를 막 왔다 갔다 지금같이 했을 것 같아? 그런 사회가 어딨어, 조선에. 그렇게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장점이 있어. 그것만 취하면 되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런 거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니까 그게 다 조율돼서 어떻게 될 거야.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면 조선이 그렇게 그지같이 안 살았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얼마 전에도 제가 한의를 비판한다 이래갖고 누가 뭐라고 하던데 그 한의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저한테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비판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정당성이 있으면 전 세계가 한의를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전 세계가. 그리고 점이 그렇게 대단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돼야 돼. 우리가 타로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타로 카드. 그런 거 보고 야 저거 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있으면 재미삼아 하겠지. 근데 한마디로 한 번만 생각해봐. 사주가 우리나라에서 보는 사주 보는 거 있잖아요. 사주가 타로 카드보다 영향력이 훨씬 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아? 우리께 타당성이 있으면 타로 카드보다 범주가 넓어져야 돼. 다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왜 타로는 들어오는데 사주는 못 나갈까를 한번 생각해봐. 그들이 모르고 바보래서 그렇지 않을걸? 그렇지 않을걸?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생각보다 잘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좋은 게 있다더라 라고 하면 생각보다 빨리 퍼져요. 안 퍼지는 이유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치가 없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대단한 기술이 발견됐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근데 잘 사람들이 못 알아줄까? 생각보다 별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희대의 떡밥 사건이 하나 있었지. 상온 전도체. 상온 초전도체 어쩌고저쩌고 나왔었잖아. 뉴스 엄청나게 달궜지. 왜? 대기만 하면 대박이거든. 근데 그때도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엄청난 기업들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를 몇 사람이 실험을 해서 할 수 있을까?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 예전에 홈쇼핑에 그거 있었어. 그 자동차에 조그만 거 주먹만한 거를 한 5만 원짜리인가 7만 원짜리인가 하나를 설치하면 연비가 좋아지고 그 전기 이런 게 좀 조율이 잘 돼서 가성비가 좋아진대. 효율성이 좋아진대 차가. 그런 거 이렇게 장착하는 거 있었어. 굉장히 제가 혹했거든. 저는 아시다시피 차도 없지만 그래도 야 저런 발견을 야 대단한데? 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나중에 탐사 프로에서 그게 진짜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했고 그 사람이 그 PD가 현대에 전화를 걸었어. 현대자동차가 생각보다는 큽니다. 아주 좋은 차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판매량으로만 봤을 때는 세계 한 5위권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사이즈가 큰 회사예요. 현대 기아차가. 그런데 그때 딱 한마디 듣고 끝났잖아. 한마디 듣고 맞네. 내가 그 생각했거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이 전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돈을 쏟아부어도 이런 기계를 개발하지 못하는데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그런 걸 개발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러네.
그러네. 어, 그것도 있어. 저거 뭐야, 전기 이렇게 콘센트에다가 꽂으면 전기 절약해 준다. 뭐 이런 상품도 있어. 쓰레기죠. 야, 그거 개발하면 노벨상이다. 그것도 혹해가지고 사서 꽂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레 퇴치기도 있다. 초음파 뭐 이런 걸 쏴서 벌레 퇴치한다고. 야,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해. 그런 게 가능하고 존재할 수 있다면 대기업에서 내뚫까를 생각해. 그 시장이 엄청난 거거든요. 대기업이 윤리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중소기업에서 좋은 걸 만들었을 때 뺏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 근데 그게 돈이 되는 거잖아. 야, 이거 전 세계를 상대로 팔 수 있겠다. 소송 각오하고 치고 들어가죠. 그럴 것 같지 않아? 사람이 씨앗씨가 되는 것 같아. 잠깐만. 그래서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합리적인 게 있고, 또 하나는 운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보면 꼭 노력한다고 그 대가가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살아볼수록.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 그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그 운때라는 것도 있고, 참.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그것만 했으면, 이런 가정들 없어요? 그때 그런 선택들, 그거 진짜 한 끗 많어. 너무 슬픈데. 그거 진짜 한 끗 차이고, 이렇게 선택하냐 저렇게 선택하냐의 차이예요.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바뀌어. 그리고 진짜 아무 대단할 게 없어. 저도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데 작용하는 에너지도 있어. 그런 게 이제 운이라고도 하고, 가피라고도 하고, 음덕이라고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노력적인 가치도 있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노력적 가치 부분을 더 크게 보는 거고, 조금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다는 아닌 것 같다. 야, 이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운빨이라고 하는 거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운빨이 더 크게 작용할 때도 있는 것 같아. 참 인생 참 그래. 규정할 수 없는. 그리고 존재 자체가 운빨이었다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수정될 때 생각을 해봐. 1억에서 3억 대 1로 수정이 되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야, 그게 뭐가 될지 진짜. 로또도 그 정도 확률의 로또는 없어요. 로또가 200만 분의 1인데 이게 좀 부실하신 분이 1억이고 왕성하신 분이 3억이에요. 로또가 그런 게 없어. 그 경쟁을 뚫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와 보니 뭐 대단할 게 있어. 야, 이거 참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경쟁을 뚫고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아이돌 데뷔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이게 지금 확률상으로만 보면 훨씬 힘들어. 그랬는데 나와보니까 다 그렇게 나온 놈 지천이고. 인생 살기 팍팍하기만 하지. 그때 조금만.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태교가 중요한 거보다 임신하기 전에, 요즘은 계획 임신이 워낙 많으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덜컥 임신이었지. 그런데 요즘은 계획 임신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몸과 마음가짐을 좀 재개해서 좋은 놈이 들어오면 그 1억에서 3억 안에 율곡 같은 놈도 있다니까. 그런 놈 하나 딱 걸리면 끝이에요. 이게 뭐
우리나라가 사실 사람들이 빈곤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었을 때는 그 학자금 비율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교육비 지출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학교에 내는 돈 말고 이리저리 들어가는 돈, 학원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조건 중에 하나고, 그렇다고 그런 교육을 학원들을 많이 다니고 한다고 더 상태가 좋아지느냐? 사실 그거 딱히 아닌데 딴 놈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은 안 뛰게 할 수도 없어.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의 빈곤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혼과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노년 빈곤이 늘어나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돈도 좀 벌고 할 때 좀 자기가 더 쓰고 자기 행복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교육비로 너무 크게 빨리고 있는 거야. 이게. 예. 어떤 집은 야, 새보다 교육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 애들도 교육비 진짜 많이 들던데. 아니 많이 쓰는 집은 한 달에 뭐 한 300 이렇게 갖다 박더라고. 아니 있어요. 주변에 살아보면 사립학교 이런 거 다니면 그 정도 그냥 들걸? 아니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교육받는다고 상태가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종자랑 관련된다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종자가 얼마나 차지하는 비율이 무지하게 크다니까. 그러니까 부실한 거 나서 300을 박든 500을 박든 한계가 있다니까. 원판이 부실하면 리모델링을 아무리 해도 너무 깎으면 사람 죽어요. 그거보다 원판을 좋게 태어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사실은 재개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때 조금만 내가 율곡을 고를 수는 없지만, 율곡이나 아인슈타인을 고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상급으로만 골라도 이게 뽑기잖아, 뽑기. 그때 이놈이 될지 저놈이 될지 뭐 알게 뭐야. 거기서 조금만 이놈이 걸리기를, 그거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의 승부일 거예요. 1억 대 1인데.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봐. 1억 대 1이면 1억 마리가 전부 다 딴짓하는 놈이 있겠지 또. 나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 그래갖고 딴짓하는 놈도 있을 거야. 막 뛰어가는 놈이 있을 거고.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봐도. 그래도 한 500만 분의 1 이상은 되지 않을까? 1억에서 3억이 움직이면 경쟁률이 거기에 분명히 있을 거라. 거기에 분명히 있을 거라. 그렇게 해서 말 잘 듣는 애들 있고 금쪽이 같이 저런 애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유 그럼 지옥이다 진짜. 어떻게 뭐 때릴 수도 없고. 아니 뭐 그렇잖아. 그리고 때려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장담하는데 나잖아. 나잖아. 우리 맞는다고 그렇게 잘 안 굽힙니다. 약간 그 독립투사 같은 또 정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맞고 산 세대는 아니에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다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맞고 살았던 세대고, 여러분들은 구타가 일상화됐었던 구타 유발자의 세대들이었잖아. 그리고 구타가 합법적이었던, 뭐 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다 관습적으로 용인되던. 제가 이렇게 보면 큰 오빠한테 맞은 경우 진짜 많다니까. 여성분들은 오빠한테 그렇게 맞아. 쓸데없는 짓 하다가. 물론 뭐 빌미는 조금 줬지. 빌미는 좀 줬지. 그래서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실은 많이. 근데 제가 그런데 별로 굴하지 않습니다. 벌을 줘도 굴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진짜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조금 유순하고 괜찮은 애가 태어나면 그거 같이 편한 게 어디 있겠어. 야, 금쪽이 그런 거 보면 나 그런 프로 좀 안 했으면 좋겠던데. 내가 이렇게 보면 너무 먹는 프로하고 그 애들 그렇게 육아가 어려운 프로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애를 안 낳는다고 하는데 낳았더니 집안이 파탄 나게 생겼어요. 이런 것만 자꾸 보여주면 낳고 싶겠냐? 너 같으면 낳고 싶겠냐? 그리고 먹을 거 지금 비만 때문에 걱정인 세상이 됐는데 테레비 프로에서 자꾸 먹을 거 이러면 하다가 뭐 시켜 먹게 되지. 그게 사람 아니겠어? 그 인지상정 아니야? 야, 우리도 한번 이러면서 야 나도 이러면서 한번 하는 게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만 좋게 태어나면 이라는 생각을 계속 해요. 그러면 뭐 교육비도 안 들고, 지가 알아서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보면 지가 그냥 알아서 찾아서 가는 애가 있고, 우리 같이 좁혀도 안 해. 계속 딴짓해. 그래갖고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나? 우리 아버지가 나 되게 싫어했다고. 왜냐하면 계속 이상한 짓을 해.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는데, 지금은, 지금은 이게 재산이다. 내 재산이다, 사실은. 그때 이상한 짓 했던 게 다 내 재산이야. 세상이 바뀌었어. 내가 바뀐 게 아니고 세상이 바뀌었어.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패턴이 이렇게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세상이 조금만 더 일찍 바뀌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참 살기 좋았을 건데.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태어났으면 더 잘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튀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눈에 안 보이는 이 천라지망이 쳐 있어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계속 그걸 뚫고 가는데 시간이 더 걸려. 굉장히 힘든 거야. 근데 미국이나 유럽같이 개인주의가 발전한 데는 지팔 지흔드는 거예요. 망하면 지가 망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꼭 옆에서 다 잘되라고 하는 소리래. 그놈은 잘되라고 하는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거 내가 진짜 무지하게 많이 들었거든. 나를 불안해해요. 근데 생각하고 달라. 생각하고 달라.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저는 생각이 좀 그때도 달랐어. 이게 모범생이라고 하는 게 쓸모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 모범생은 쓸모없다. 이게 역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거 지금 월정사 얘기해야 되는데, 역설 중에 하나인데, 노자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성인이 있기 때문에 쩌리들이 있는 거다. 쉽게 말해서 반에서 1등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놈이 있는 거래. 그래서 1등을 조져버리면 모두가 해결된대. 멋있는 얘기다. 꼴등을 좁혀가지고 위로 상향시킨다가 아니고 1등을 날리면 된대. 그래서 평가 기준을 없애면. 근데 놀랍게도 그게 어느 정도는 시행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된 거야. 그죠? 저 평가 자체가 없어졌잖아. 그게 정당하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나기 무네요시. 미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훈장도 타고 한국 어떻게 보면 미술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분입니다. 한국을 사랑했던 일본인. 그때 우리는 쩔이었었고 완전히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도굴이나 해서 팔아먹고 있고 이러던 시절이었고 그 사람이 한국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줘. 그리고 그 양반의 나는 그런 사람 멋있어 하거든. 미네라는 게 뭐냐면 일반인들이 다루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항아리 같은 게 미네예요. 그러니까 고려청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는 민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미네품이거든요. 미네품들. 근데 그런 쪽에 주목한다라고 하는 거는 현대에는 가능해.
근데 일제강점기 때 그때는 좋은 게 좋은 거거든. 그런데 이러한 소박하고 모든 사랑이 공유되는 그 가치가 더 수승한 가치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굉장히 계명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정토종에 이렇게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게 미의 법문에 나오는 미의 법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건데 아니 번역도 돼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책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되게 재밌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락에는 누가 가느냐? 악인이 극락에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게 있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극락에 가는 게 아니고 악할수록 극락에 더 먼저 갈 수 있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은 좀 다를 수 있고 여러분이 자녀일 때 그때는 보통 우리 한 가족에 1960년대 우리나라 평균 합계 출산율이 6명입니다. 6명. 60년대, 70년대 초까지 6명이야.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합계 출산율이 지금 뭐 0.7 뭐 이렇게 지금 떨어졌는데 여러분 세대는 한 6명 정도 있으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6명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한 4명 정도 남고 그러면 그냥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때 한 게 그거잖아. 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뭐 어떻게, 앞구절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앞구절이 뭐죠, 그거? 생각 없이, 덮어놓고, 몰라. 아니, 대충은 다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그때, 그리고 너무 좀 쌈박하게 그 표현들도 너무 강렬한 표현을 썼었어. 거짓골을 못 면한대. 아이씨, 너무, 야, 요즘 좀 그렇지. 뭐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여러 자녀들을, 낳은 상황들에서 이렇게 보면 편차들이 다 있는 거죠. 편차가 왜 없겠어. 그러니까, 자녀가 귀할 때는 지금 편차가 없지만 자녀 있을 때는 다 지 알아서 하는 놈도 있고 상태 메롱인 놈도 있고 저거는 안 되는 놈은 안 돼.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성공하는 놈도 있고 그 진짜 동창회 나가 보면 저놈이었나 싶은 사람들도 있어. 저거 완전 꼴통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운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렇지만 운은 실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계속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아. 한두 번은 해결이 돼도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가치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 만수르로 태어나면 돈 버는 건 끝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게 진짜 무지하게 중요하다니까. 어떻게 태어났냐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노력적 가치가 있는 거고. 저는 태어나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키 크는 것 때문에 막 고생하고 막 이러는 분들도 있거든. 그 다음에 대머리 때문에 신경 쓰는 사람도 있고. 그때 인자가 요게 걸리냐 요거 걸리냐 그 차이거든 사실은. 별거 다 있지. 근데 태어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살면서도 또 운이라는 게 또 있어.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운빨이다. 부모가 키가 작다고 꼭 작은 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종작이랑 잘 된 집 있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유 저 집안은 애가 혼출하구만 뭐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못 느끼셔?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야 똑같이 생겼다 뭐 이런 집도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운 그러니까 운이라고 그게 그렇게 작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 자기가 좀 잘하는 애가 태어나면 훨씬 쉬울 거고 그렇지만
그게 이미 결정됐다면 그러면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노력하는 안에서 또 플러스 알파로 또 운 같은 게 좀 들어가면 그 운의 다른 표현이 불교식으로는 가피예요. 부처님의 가피. 그 다음에 유교식으로는 그게 음덕, 조상의 음덕이라는 거예요. 가피나 음덕은 사실은 약간 비슷한 의미입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데서 은근하게 작동해서 내 선택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해도 되고 이걸 선택해도 돼. 그런데 그때 하필 왜 이걸 선택했지? 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작동한다니까. 그때 그게 작동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이 사실은 되게 재밌는 사진이에요. 제가 발견한 제가 월정사에 가서 저는 제가 사는 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월정사까지 왜 갔는지 아세요? 팔자가 안 좋아서 월정사까지 간 거예요. 나 울산에 살다가 월정사까지 갔다는 얘기는 야, 가도 너무 갔지. 진짜 끝에서 끝으로 갔다. 끝에서 끝으로. 그냥 팔자가 안 좋아서 운기 조식하러 갔지, 거기에.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제가 고생도 안 하고 되게 편하게 산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오만때만 뭔가 사연들이 많아. 곡절이 있어요. 근데 그 곡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당했을 때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처리해내는 방법을 알아. 왜? 굴러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굴러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잘 흘러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번 이렇게 딱 실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떤 난관을 만나면. 근데 우리 같이 약간 잡초가들이 보통 때는 이러고 쓸데없는 소리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건이 벌어지잖아. 요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빨리 판단해. 그거는 아마 자수성가 형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쯤에서 잘라야 되나? 이걸 잘라내는 게 편한가? 그러니까 손절인가? 아니면 끌고 가야 되나?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문제가 죽도록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손을 대서 망한 적은 없다. 단 크게 성공한 적도 없다더라. 크게 슬프지. 크게 슬퍼. 책도 나만큼 많이 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못 파는 건 아닙니다. 제가 불교계 쪽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어요. 근데 내가 야, 이게 이렇게 팔아서 이게 뭐 되겠나 싶은 생각이 또 들거든.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책 내는 사람 대부분 적자입니다. 내가 아마 제가 아는 게 맞을 거예요. 불교계 쪽은 책 내면 90% 이상 적자일 겁니다. 아니 내는 사람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책이 팔려서 책이 생각보다 마진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책이 팔려서 돈이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꼭 돈을 보고 책을 만드는 건 아니 지금도 계속 메일로 출판사에서 우리 같이 책 하나 해보실래요? 이렇게 메일이 들어와요. 뜬금없이 계속 들어와. 며칠 전에 들어왔었는데 제가 뭐 별로 귀찮으니까 반응도 잘 안 하는데 기획한 걸 보면 이렇게 가면 어때요? 라고 기획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제가 판단을 해요. 저 정도 굴르면 이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팔릴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이 팔려서 좋은 거는 아니지만 너무 안 팔리는 책을 만드는 건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마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진 보고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포교 차원에서 어떻게 뿌릴 건가에 대한 거고, 그리고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가 디자인도 촌스럽고 제품도 떨어져. 내가 보기에는 일반 제품들보다.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마진을 높게 봐서라기보다는 판매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량화될수록 이거는 규모의 경제학인 거거든. 현대사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상을 움직일 수 있느냐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야.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지 같고 물건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디자인 같은 걸로 해서 뭔가 포교적인 부분들을 하고 어느 정도 이상의 만족스러운 거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로 제가 여러 가지를 그냥 쓸데없이 만들어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도 실험해 보고 저렇게도 실험해 보고 그리고 다행인 거는 그 실험을 할 정도의 규모는 갖고 있는 거야. 내가 고맙지. 고맙지.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 제가 성지순례나 이런 걸 많이 다닐 수 있는 이유, 같이 가주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크게 성공은 못해도 크게 망하지는 않아. 그거는 어느 정도의 맥은 짚는다는 뜻이에요. 편집자들보다 제가 어떻게 보면 맥은 더 잘 짚을걸. 그리고 이거는 약간 동물적인 거예요.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에 대한 판단.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월정사에 내가 힘들게 갔어. 힘들게 갔는데 그때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래도 나는 거기를 알고 싶었어.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저를 꼽으라면 저는 불국사, 그래서 내가 불국사 가지고 박사 논문도 쓰고 논문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갈 수만 있었으면 살아보고 싶었던 절이 송광사인데 너무 멀어서 내가 그걸 못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송광사에 살았으면 송광사를 다 정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인연이 맞아서 월정사로 갔다가 제가 월정사 교장 스님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월정사로 갔다가 월정사를 연구한 거였고, 월정사는 사실 제 관심 범위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특이했던 게 달의 정기라고 하는, 달의 정기? 달의 정수? 이게 무슨 절 제목이 이래. 내가 그거였거든. 월정사. 지금도 그 표현을 써. 뭐 마음의 달이 아름다운 절 월정. 말 같지도 않은, 딱 들어봐도 이게 무슨 개구란가 싶은 표현을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달의 정기라고 하는 거는 딱 들어봐도 명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스님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스님들은 이런 데에 대한 감이 없어요. 스님들은 한자를 알아도 불교 한자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명당이라든지 중국 문화와 관련된 걸 알아야 이게 글자가 보여. 그러니까 글자를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도 한국말을 다 하죠. 한국 사람이면. 하지만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저건 배우지 않으면 그쪽 지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세미나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주도한 세미나가 한 50개 되거든요. 근데 저도 불교 쪽으로 할 때는 이게 들려. 다른 쪽으로 영역이 넘어가잖아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들 오시라고 세미나에 했다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여과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약간 중간쯤의 세미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려운 세미나 걸리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는 전문 용어하고 일반 용어가 달라서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그거 경제 이런 거 봐도 그런 뉴스 봐도 못 알아듣는데 뭐 그 단어를 내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데, 아니 맞잖아. 그쪽 영역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쉽게 쓰는데 우리는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정이라는 게 사실은 딱 들어봤을 때 명당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명당인데, 이거 회남자나 이런 데 보면 이게 명당의 의미인데,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래서 제가 논문도 썼었어. 월정사 사명, 월정사 절 이름이 왜 월정사인지에 대해서 학술 논문을 쓴다고 나중에. 그리고 삼국유사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유일하게 터가 명당이다라고 나와. 터가 명당이다. 그리고 그러다가 명당은 어떠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양택과 음택이라는 거거든. 음택이 시체누이 있는 데가 음택이에요. 거기는 사람 사는 데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묘자리예요, 묘자리. 양택은 그게 사람 살면 발복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남영군 묘, 그 명당 영화에도 나오거든요.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버지 남영군 묘를 쓰는데 그 명당 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유가상가 뭐 그 절터를 밀고 통일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절터를 밀고 거기다가 대웅전 자리에 쓰고 무슨 뭐 2명의 황제가 난다 뭐 이렇게 명당 영화에도 그게 나왔었어 소재로. 내가 조지일 줄 알았다고. 저거는 양택 음택도 구분 못하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돼지나 뭐 이렇게 가축이 먹는 사료가 있잖아. 뭐 배고프면 먹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먹으면 탈난다니까. 우리가 건초를 먹고 살 수는 없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거 완전히 다른 계열이에요.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또 못한 겁니다. 센 에너지를 작동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그러니까 바람이 뒤에서 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육상선수야. 그러면 오히려 경기력이 단축되겠지. 근데 센 바람이 부는데 맞바람으로 와. 그러면 내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적절하게 사용을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이상 반대로 작동하면 차라리 바람 안 부는 날만 또 못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이 다 절단 났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비극이죠. 우리가 겪었던 비극이기도 하죠. 그 집 단종이죠. 막말로 얘기해서 단종됐죠. 그래서 그게 양택, 음택도 구분 못하는 거거든. 음택이 음택 자리 중에서 제일 괜찮은 자리, 그러니까 몇 자리 중에서 제일 괜찮은 자리, 다 왕릉입니다. 조선시대 왕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자리, 사도세자의 육릉, 수원 화성에 있는 육릉,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그 육릉, 그 다음에 이도, 그러니까는 저 누구야, 세종대왕릉, 영릉, 그게 조선 왕릉 중에는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좋은 자리 중에 하나는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 자리가 맞을 거예요. 중대 정멸보궁 자리가 맞을 거예요. 통도사 정멸보궁 자리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정멸보궁을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계단을 만들려고 했어요. 수계하는 시설을 만드는 게 1차 목적이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정멸보궁, 오대산 중대정멸보궁은 거기는 터 자체를 보고 사리를 모신 거고, 여기는 계단, 스님들이 수계해서 스님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통도예요. 득도했다는 뜻이거든요. 통과했다. 그러니까는 출가했다는 뜻입니다. 통도라는 뜻이 출가라는 의미예요. 출가. 그래서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할 때 설정값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 내가 테레비를 사는데 나는 스포츠나 이런 걸 볼 거야 라고, 그 다음에 나는 영화를 중심으로 볼 거야, 나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볼 거야를 통해서 뭐가 결정될 거냐면 그냥 좀 싼 거 사도 되겠다도 있고, 나는 화면 큰 게 꼭 필요하다고도 있고, 그 설정들이 좀 다르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통도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은 절은 아니에요. 제가 통도사에서 출가했는데, 제가 자장률사 전공자잖아요. 자장률사가 그때 바빴어요.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심혈을 기울여서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오대사는 어떻게 했냐? 오대사는 그때 김효신, 김춘추한테 약간 두드려 맞고 쫓겨나가지고 권토중례하면서 여기가 다시 시작이니? 이러면서 한 데가 오대산이야.
그때는 굉장히 좀 시간 많을 때, 당신 시간 많을 때, 통도사 건축할 때는, 통도사 만들 때는 언제냐면, 그때가 선덕여왕 15년 가을일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황룡사 구축목탑 완공하고 있을 때야. 황룡사 구축목탑 완공이 훨씬 큰 프로젝트다. 이따시만한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때는 통도사가 잘 안 보이는 시절이에요. 왜? 황룡사하고 통도사가 레벨이 달라. 레벨이 달라.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아요. 다 그게 이제 찾아보면 판단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건희 회장님 하면 어떻게 보면 당신이 제일 잘하신 거, 그럼 반도체고, 제가 보기에는. 아니, 몰라. 다른 분들은 좀 판단이 다를 수도 있어. 당신이 가장 애착했던 사업, 자동차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참 그때 자동차가 안 무너졌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전기자동차로 다 넘어가면 현대보다 삼성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그냥 내 생각, 근데 그때 뭐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건희 회장님이 그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었던 당신의 애착 사업이었고, 근데 뭐 결국은 못 버티고,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했거든. 그거 안 토해낸다고. 그래서 결국 못 버티고 당신이 던졌잖아. 아니 그거 다 아시잖아. 예. 그래서 뭐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오대산 저 중대 정멸보궁이 좀 재밌는 터예요. 용의 정수리 같은. 근데 거기는 음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거기가 예전에 사람들 그렇게 참배하고 이러던 동네는 아니었다. 그래서 상원사가 관리했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비보 같은 데예요. 비보 같은 게 뭐냐면 불국사와 석굴암의 관계. 석굴암은 사람들 잘 가는 데 아닙니다. 원래. 그리고 바로 붙어 있잖아. 그리고 불국사가 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사가 메인인 거고, 그 중대는 거기에 부속해서 그 상원사에 관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사람들이 잘 몰라. 중대 사자함 이래도 잘 몰라. 그래서 오대산 보궁 이러면 어떻게 아냐면 중대 사자함이라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 별로 없고요. 상원사 보궁인가? 뭐 오대산 보궁, 중대가 뭐지? 중앙대인가? 뭐 이런 거. 아, 이거 재밌다. 깨알 개그야. 아니 중대. 아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왜? 그게 하나의 독립된 세력으로 특화되어 있었으면 절 이름이, 암자 이름이 더 강력하게 남아야 돼. 근데 중대보궁 이 말 자체가 야 얘네 부속이었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부속이니까, 부속되어 있는 부속 사찰이니까 이게 이름이 불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거야. 사자함이라는 게 있어도 그 이름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거기는 음택명당, 그 다음에 월정사가 절 이름만 딱 봐도 저게 양택명당. 그리고 그러다가 이 사진을 찾으면서 명당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얘기하지만 기온이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바람이 차요. 그 자리에서는. 전체가 다 그런 거 아니야. 전체가 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상식이거든. 상식. 여러분 상식은 아니고 이런 쪽 하는 사람들의 상식. 그래서 바람이 좀 잦아지는 거고, 그래서 안정적인 땅인 거예요. 그리고 기운이 이렇게 딱 북돋아서 올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엘로드도 사가지고, 누가 나한테 그랬거든. 그 엘로드 압니까? 짝대기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수맥 뭐 이렇게 하면 X자로 교차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이 오대산 월정사만큼 이게 많이 벌어지는 데를 못 봤어요. 이러면서 뭐 약을 팔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런가 싶어가지고 내가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좀 해봤는데, 이게 너무 자유도가 높아가지고 이거 내가 조절할 수 있겠던데? 이거 사자 내가 이런 딱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혹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추 같은 걸 이렇게 목걸이 같은 것도 돼요. 목걸이 같은 걸 이렇게 딱 늘어뜨려 가지고 실로 목걸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딱 가운데 점 찍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추를 맞추는 거야.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갖고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돈다. 계속 그거 하면 돌거든. 아 그런 거 해봤어요? 돌거든.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그걸 초능력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얘기했었어.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이제 연습을 하고 그걸 이제 제가 생각보다 많이 띄워가지고 이렇게 크게 돌려요. 우리 그런 거 연습도 많이 하거든. 근데 어느 순간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내 손이 반응하는 게 아닐까? 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실제로 되게 재밌는 거는 묶어놓고 하잖아? 안 움직인다. 묶어놓고 하면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것도 내가 찾기는 했건데 추 같은 거는 못 움직여. 그러니까 묶어놓고 뭐 하냐면 컵 뒤집어 씌워놓고 예를 들면 그래갖고 외부 공기 차단시키고 타짜 영화 봤잖아. 그 카드 손대지 마. 그래갖고 딱 덮어버리잖아. 손모가지 날아간다. 이거 딱 들어봤잖아. 그런 식으로 그런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묶어놓고 하면 그 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게 네 손하고 관련되는 거 아닌가? 손의 미세한 움직임이 내가 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그 생각을 하거든. 움직이는 방법이 있긴 있어. 사실은 움직이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런 얘기 너무 하면 이거 잘 얘기 못 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제가 그렇게까지 잘 안 믿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제가 그걸 염력을 계속 노력했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것도 돼요. 어느 정도는. 단 아무리 노력해도 바늘 하나를 못 들겠다. 꽃갈 이런 거 돌아가. 종이 이런 거 돌려. 돌려. 바늘 하나가 안 움직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가성비가 그거보다 물리력이 나은 거야. 이 가성비보다는 이게 나은 거야. 그러면 뭘 우선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게 그런 식의 조건이 성립할 때가 있어. 그게 꿈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알딸딸한 상태에서는 작은 에너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 그래서 뭔가 현상이 있을 거야 라고 했다가 본 게 이 사진이거든요. 이거 제가 찍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이 뒤로 제가 몇 장을 더 찍었어. 저런 거를. 이 사진이 달력에 나온 사진이었어요. 월정 달력에. 근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 저게 뭘 의미하는지. 바보들. 아유, 보고 있으면 참 억장이 무너지거든. 이게 요 옆에 보면 눈이 진짜 많이 온 상황이고 여기 이렇게 눈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게 강원도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이 동네 사람 아니고요. 저게 아마 템플 왔거나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제가 월정사에 처음 갔을 때만 하더라도 월정사 템플에서 이글루를 만들고 그랬어. 진짜야. 그런 체험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눈사람 정도가 아니고 눈사람은 그냥 만드는 거고 그거는 그냥 툭툭툭 이러면 되는 거고 재료가 많으니까 다져서 지금 이글루를 만든다니까. 이글루 됩니다. 이글루 됩니다. 그리고 이글루 안에서 뭐 촛불 켜고 이러면 생각보다 따뜻하고 안 녹아요.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막 녹을 것 같지? 안 녹아. 그리고 약간 이게 겉에만 녹고 밖에는 하나도 안 녹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붙어버려요. 더 견고해져. 진짜라니까. 뭐 그랬었어.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그런 사람들이거든. 이게 다 서울에서 온 촌놈들. 눈 보기 좀 어려운. 제가 전에 그 말씀 안 드렸나? 제가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문을 미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문이 안 밀리더라. 이게.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번 더 잤어.
그랬더니 또 승질 급한 사람들이 다 치워줬더라고. 그 길만 이렇게 뚫으면 되거든. 뭐 그런 정도로 예전에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렇게 예전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눈을, 제가 전에 그거 했었는데, 청년 출가 제가 담당할 때는 청년 출가도 했었거든요, 몇 번. 근데 걔네한테 내가 뭘 해줬냐면, 겨울에 하면, 눈에 눕기를 해줬어. 그거 엄청나게 재밌어요. 근데 그게 눈에 누우려면 한 이만큼은 있어야 된다, 눈이. 최소한 이만큼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머리 깨져. 야, 눕는데 이만한 거면, 야,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 근데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눈에 누워보시면, 여러분은 다 누워보셨을 거잖아. 예전에 그 옛날. 옷에 안 묻어요, 생각보다. 막 녹고 막 질척거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털면 거의 깔끔하게 떨어져. 예. 그래서 이 사진을 딱 보고, 이게 명당 사진인데 어떻게 이런 게 선정이 됐을까? 아무도 몰라. 내가 지적해 주기 전까지. 이게 뭐냐면 위에만 녹았잖아. 주변에 아무것도 안 녹고, 저게 어떤 현상이냐면, 온도가 0도쯤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 조금 더 따뜻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작동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저게 명당은 명당이구나.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진짜 이름 잘 지었다, 내가 그 생각했어. 월정이라는 뜻이 뭐냐면 달의 정기라는 뜻이거든요. 속에 들어있는 양기라는 뜻이에요. 속에 들어있는 양기. 달 속에 들어있는 정수. 그 정수를 동물로는 옥토끼를 얘기하거든요. 옥토끼 들어봤죠? 그 방아 찢는 애 있잖아. 노동에 시달리는. 동물 노동에 어떻게 보면 원조지. 무임금에 착취당하고. 몰라서 그래. 그게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 토끼가 떡방아 찢는 거 아니고요. 불사약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절구입니다. 떡절구가 아니고. 원래는. 그 약절. 그런 얘기 이제 해주면 재미는 있는데 안 해줄 거예요. 복잡하고. 그거 내가 다 논문에서 다 어느 정도 이상 다 정리를 해서 썼었어요. 월정이 있고 일정이 있다니까. 일정. 해의 정기. 해의 정기가 3조고입니다. 3조고. 다리 3개. 3조고. 3조고 몰라? 예전에 그 주몽 드라마 이런 거 하면, 일본 아마 축구대표팀 엠블럼이 3조고일 거예요. 근데 3조고가 원래는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 까마귀가 태양의 정령이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 회남자나 산해경에 나와. 그런 식으로 다 얘가 나와. 한데 거기는 다 2조고입니다. 우리나라가 3조고거든요. 이거는 한반도 쪽이 원래 숫자를 삼진법을 옛날에 써서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환인, 환웅, 단군,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360가지 일을 주관하고 3,000명을 대동하고 그 다음에 저희 풍백우사 운사와 같이 이런 다 삼진법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입니다. 현대까지도.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예전에 진짜 특이한 선생님들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선생님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교수평가제 때문에. 진짜 또라이 같은 선생님들 진짜 많았거든. 진기한 사람들 많았다. 기인들. 내가 그런 거 궁금했었거든. 예전에 그 목정면 선생님 잘 나가고 하실 때 그 돌아가신 그분 수강 신청하면 막 1,000명 막 이렇게 들어. 전설적인. 근데 야, 1,000명이 수강 신청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막 800명 막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실에 못 들어와. 아무리 큰 교실을 써도 교실에 들어올 수가 없어. 입석까지 다 해도 못 들어와. 출석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출석 부르면 수업을 못 한다. 아니야. 이거 되게 재밌는 거야. 평가를 어떻게 할 거야?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거야? 그 시절만 해도 진짜 재밌는 시절인 거지. 대충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신 그 선풍기로 날렸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조교가 대신했어요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는 거거든. 예전에는 그랬었어. 근데 요즘은 막 교수 평가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막 다 따져. 아주 치열하게 따져. 왜 내가 이 점수를 받아야 되나요? 이러면 그거를 다 변증을 해줘야 돼. 너는 요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래서 요 점수밖에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썼나요? 이렇게. 진짜라니까. 엄마도 와요. 엄마도 와. 진짜야. 진짜야. 내 애가 왜 이 점수를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진짜야, 진짜. 그래서 그러던 시절도 참 있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낭만의 시절인데 지금은 뭐 다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지난 추억이다. 지난 추억. 지난 추억.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진짜. 그런데 요 자리를 보면 이 월정사 요 자리를 보면 요게 그 현상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명당의 딱 그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뒤로도 몇 번 봤어요. 제가 살면서 몇 번 봤는데 그때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뭐 잘 안 된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동영상도 찍었고 이랬는데 요 자리만 그래요. 그리고 명당은 절대 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마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탑이 국보고 법당은 저게 불나가지고 국보가 아니거든요. 뭐 보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방문화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탑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불상 자리가 중요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 원래 불상을 모시고 탑은 상한연대를 1000년 정도로 봐요. AD 1000년. 그 얘기는 탑은 부가된 거거든요. 탑은 결국 부가된 거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탑은 그 얘기는 뭐냐면 좋은 자리는 불상이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탑이 차지한 게 아니고. 황룡사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황룡사 구층목탑 자리 그 주심초석 제일 메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장육존상 자리가 좋은 겁니다. 왜? 구층목탑은 장육존상은 진흥왕 때 모신 거고 구층목탑은 원래 거기 조그만 탑이 있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저도 황룡사 가지고 학회 논문도 쓰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추정은 하지만 그렇게 큰 거는 자장률사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봐. 신라의 삼보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라의 삼보가 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황룡사 장육존상하고 황룡사 구층목탑이 그 안에 두 개가 다 들어가. 신라 삼보에 다 들어가.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있었냐? 장육존상이 있었습니다. 장육존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장육존상 자리가 메인 자리야. 그래서 제가 경주를 답사를 가면 내가 그 자리가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경주 사람들이 생각한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월정사가 약간 꺼림칙한 건 있는데 그걸 틀었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저게 70년대 이제 재건되면서 저기 145태 때 불나고 재건되면서 밑에가 좀 흔들렸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걸 발굴하고 아마 복원하려고 했을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대충 한 거거든. 그래서 그게 지금 부처님 자리가 원 부처님 자리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느냐가 약간 이게 물음표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부처님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거로 추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아무리 벗어났어도 그 수미단 아닐 거라고 생각해. 거기가 메인이에요. 거기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왕릉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릉 거기도 눈 오면 그 동네가 먼저 녹아. 그 봉분 쪽이 먼저 녹아.
그러면 그쪽이 조금 돋아 있으니까 조금 더 햇빛을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앞쪽도 왕릉이라는 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앞쪽을 이렇게 당겨 버리거든요. 이 앞쪽하고 대비해 보면 돼. 빛이 비슷하게 들어오는 조건을 찾아보면 된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그게 한 20m 밖에 차이가 없는데, 빛이 내가 보기에는 요거나 큰 양의 일조량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한쪽은 녹고 한쪽은 안 녹았어. 차이가 있는 거지. 그게 뭔가 약간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명당이라는 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몸으로 얘기하면 혈자리거든. 혈자리. 혈자리. 급소 이런 거. 특징이 뭐냐면 약간 움푹 들어가. 눌러봐. 움푹 들어가. 그리고 일반 자리하고는 약간 다르다. 그거는 만져보면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 차이. 예. 그래서 그게 기운이 뭉치는 거예요. 기운이 약간 뭉치는 자리. 그래서 제가 명당 얘기할 때 그 얘기 하는데, 명당을 당신이 찾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제일 쉽게 찾는 방법. 비가 오고 난 뒤에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온 거 말고 비가 이렇게 어느 정도 딱 오고 난 뒤에 산을 한번 봐봐. 그러면 구름이 잡혀 있는 자리가 있어. 거기가 구름이 뭉쳐 있다니까, 이렇게. 안개가 이제 올라오는 거지. 올라오는데 흐트러지는 데가 있고 뭉쳐 있는 데가 있어. 아니 그거 뭐 차 타고 다니면서 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뭉쳐 있는 자리들이 있어. 그 밑에가 명당인 거예요. 기운을 잡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흐트러지는 자리가 있고 땡기는 자리가 있는 거라니까. 그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저쪽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혈자리라는 것도 내나 그런 거거든, 사실은. 혈자리라고 하는 건 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그런 거 다 떠나서 명당 좋은 자리 알고 싶으면, 요즘은 옛날 무덤을 잘 파니까, 이장한다고, 다 화장하고 이런 거 할 때 잘 파니까, 그때 뼈가 노릇노릇하게 온전한 상태로 나오는 데가 명당. 미라 나오면 조지는 겁니다.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음택은 그렇게 찾는 거고, 양택은 기운이 서리는 자리가 있어. 그래서 양택에 있으면 발복하는 거고, 그리고 옛날 명당론에 그게 있는데, 그런 거 자꾸 얘기해주면 시간만 길어지는 거야. 샘 위에가 명당이에요. 샘 위에가 명당이에요. 우물 위에가 명당이에요. 우물이 두 종류의 우물이 있거든. 하나는 흐르는 우물이 있어요.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는 데다가 관정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우물은, 그러니까 이 흐르는 우물은 특징이 뭐냐면 물이 많을 때가 있고 흐릴 때가, 물량이 차이가 나. 왜냐하면 지하수 양에 따라서. 근데 배사 구조라고 그래서 이렇게 밑에 물이 뭉쳐 있는 물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돼. 물 수량이, 그러니까 뭐 갈수기나 뭐 장마때나 관계없이 물 양이 안 늘어. 그리고 물 색깔이 변화하지 않아. 밑에서 흐르는 우물들은 특징이 뭐냐면 장마 때는 물이 좀 많아지고요. 아니 그거 어렸을 때 여러분 우물을 많이 써보셨잖아. 그리고 물이 안 좋아져요. 외부 물들이 유입이 많이 되니까 애가 좀 흐려진다고. 그래서 비 많이 오고 이러면 우물 좀 쓰지 마라, 아니면 가라앉혀서 써라라는 말이 있어. 아니 요즘 애들은 모르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충분히 보거나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은 사갔잖아. 사갔잖아. 그래서 아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한 우물이 그게 최고 우물이에요. 최고 우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대부분 또 신령하게 좀 이렇게 A급들은 용의 전설이 있어. 그 대표적인 데가 분황사, 삼룡 변어정. 그 물도 괜찮아. 내가 보기엔 안 끊어지거든. 분황사가 선덕여왕 때 지은 사찰이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물이 안 끊어지는 거야. 황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룡사 우물도 지금도 보면 물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경주 뭐 관련해서 하는 사람이면 그거 나 우물 개발할 건데 그 정도 물이 계속 있다는 거는 걷어내잖아요. 깨끗한 물 나옵니다. 그게 상품인데 어떻게 보면 가서 물을 흐르게만 해줘도 사람들이 떠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약간 추억을 남길 수 있는데 그냥 폐사지만 냅다 놓고 그게 경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의식 수준이지. 그리고 사람들 오기를 바라고 옆에 이제 황룡사 그 체험관 뭐 이런 거나 하나 해놓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에 다지. 근데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체험하는 걸 좋아해요. 몸으로 움직이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이질적인 거냐면 야 둘레길 올레길 그 쓸모도 없이 그냥 냅다 걷는 거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 군대가 천리행군 이런 거 뭐 한다고 그런 걸 냅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를 계속 걸어. 그게 원래 순례길인 거거든.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안 그러면 원래 그런 길의 문화라는 게 일본의 시코쿠 순례길, 홍포대사 공회가 88개의 사찰을 가는 시코쿠 순례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도 그런 거 사찰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순례길을 하나 만들면 될 건데 왜 저걸 셀이 그냥 자연을 훼손하면서 저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 걷기만 해. 무슨 아니 손기정의 후예인가? 이걸 뭐하러 그렇게 걷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니 의미 부여를 하면서 사람이 그게 문화거든. 문화라는 게 의미 부여예요. 아니 문화의 특징은 의미 부여라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뭐 연극 뭐 구라요. 구라라니까 그냥 생구라 개구라입니다. 하지만 의미 부여가 있는 거야. 예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우가 무슨 뭐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요? 별을 해는 밤. 미쳤지 그냥. 그걸 왜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실질은 사진입니다. 실질은 사진이야. 그건 구라야. 자기 마음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 그건 주관성이잖아. 주관성이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어? 그리고 그 얘기 있어요. 고우 눈에는 진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 또 있어. 고우가 유화를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그 당시 유화에 납하고 수은 성분이 많아. 그래서 손으로도 칠하거든. 그 붓으로도 칠하지만 그리고 수은이나 납은 체내로도 흡수가 돼요. 이게 피부로 흡수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귀도 자르고 뭐 타이슨도 아니고 귀를 잘라. 귀 자르면 조금 더 잘 들리나? 몰라. 그래서 진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도 있어. 왜냐하면 지가 약간 그 중금속 오염에 의해서 약간 미쳐가는 거지. 그래서 흔들리는 거야. 모든 게 흔들리는 거야. 마약 뽕한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자기 눈에는 흔들리게 보이는 거야. 그걸 그렸다는 썰도 있습니다. 아니야. 상당히 괜찮은 썰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그때 고우만 그 물감을 만진 게 아닌데 왜 딴 놈들은 정상으로 그렸지? 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에? 꽁시렁거리지 마.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정월정이라는 표현 자체도 경주에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에 경주 답사 갔을 때도 제가 그거 했는데 일정교, 월정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신효라는 분이 경주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월정사로 들어오는 분이거든요. 그 양반이 아마 월정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쓴 게 아닌가 그래. 그러니까 월정교라고 하는 게 추장교라고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주에서의 최고 다리예요. 지금 가봐도 야 이런 다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 그 누교고 사이즈도 엄청나고 그게 굉장히 그 문천 위에다가 월정교를 걸거든요. 지금도 그 복원해 놨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제가
경주 가면 그 월정교를 들리거든요. 들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쪽이 이제 첨성대도 가깝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인용사지,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상서장, 그 다음에 저기 뭐 황룡사지, 그 다음에 그 황룡사 박물관, 뭐 이래, 아니 황룡사 박물관이 아니고 그 경주 박물관 뭐 이렇게 하고 그쪽이 메인이에요, 메인. 그리고 그 옆에가 반월성인 거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마 촌놈 눈에는 무지하게 대단하게 보였을 거예요. 지금 봐도 대단한 다리. 지금 봐도 대단한 다리. 예.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런 대단한 유적을 하나 보면, 그러니까 건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대단한, 잘 안 보여요. 아유, 이거 끝내야 되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시계가 안 보여, 죽어가지고. 그런 거 한번 보면, 미친 이런 썰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에밀레 정도 그런 썰이 들어간 거거든요. 뭐 애가 들어갔다는 동.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머리에 과부하 걸리는 거야. 어떻게 이걸 만들지? 여러분도 어렸을 때 한번 했었잖아. 3.1 빌딩. 3.1 빌딩. 3.1 빌딩 몰라? 뭘 모르는 척을 하지? 아이고 씨. 3.1 빌딩 아시죠? 와, 이 양반들 진짜 촌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보면 3.1 빌딩이 우리나라 고층 건물에서의 긴 시간 동안 최고 건축이었고, 높이로. 그 다음에 63 빌딩이 생기면서 그게 뒤집어진 거고, 63 빌딩이 한동안 해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제2롯데월드 타워가 하는 거잖아. 3.1 빌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여러분 세대가 3.1 빌딩인데, 3.1 빌딩, 그 다음에 와우 아파트, 5층짜리 건물 지었다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 죽고 했었던, 3.1 빌딩이 서울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였었어요. 야, 그걸 모르는구나. 우리 어렸을 때 3.1 빌딩 되게 유명했는데. 63 빌딩 생기고 난 뒤에 3.1 빌딩이 기우는 거지. 그걸 그렇게까지 잊혀졌구나. 그러고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한 거야. 지금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먹어주잖아. 그래, 촌 사람들 가면, 한국 관광객들 가면 그거 올라간다. 지금도 올라간다, 지금도. 맞잖아. 그거 패키지 가보시면, 안 올라갔어요? 패키지 안 가봤지? 내가 대전 사람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들 어디 가본 데도 없는데. 아까 누가 뭐 가봤다고 제가 원래 올해쯤에 남프랑스로 가려고 그랬다가 이 대전 촌 사람들이 뭐 서유럽도 못 가봤다 그래서 서유럽 패키지를 가야 되나 뭐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명당이고, 명당이다라고 하는 게 발복하는 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른 절에서 따라갈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절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는 삼국유사 전체를 통틀어서 명당이다라고 유일하게 월정사만 나와. 상지자가 여기는 불법 장려지처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지관들이 말하기를 최고의 자리다라고 말하는 명당이 두 종류가 있어요. 명당이 두 종류가 있거든. 삼국유사를 제가 내가 붓다로드 그거 참 잘했어. 내가 그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삼국유사를 제가 많이 봤죠. 이거 볼펜이 어디 갔노? 삼국유사를 제가 많이도 보고, 제가 수업 때 많이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삼국유사를. 수업도 많이 들었어. 삼국유사 수업도 많이 들었어. 그 어른도 삼국유사 하시던데, 저 고려대 최강식 선생님. 제가 그 어른 수업도 들었었거든, 옛날에. 삼국유사 수업도 많이 듣고. 근데 삼국유사를 전편을 안 해요. 절대 수업에. 각 선생마다 너무 길거든. 그러니까 한 학기나 두 학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수업을 다 안 하는데, 그 붓다로도 하면서 내가 전체를 다 해봤네. 그리고 그거 쪽팔리니까 다 찾아봐야 되잖아. 어느 정도 이상 찾아야 되잖아. 실수하면 또 그게 박제되잖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 10년 뒤에라도 백종원 봐봐라. 몇 년 뒤에 것도 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 참 이
인심이라는 게 참 묘한 거다. 그때는 박수 쳤던 게 지금은 인심이 한번 바뀌니까 그때 다 이렇게 까불러 올라오면서 와 저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안티가 없었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갑자기 안티가 생기나?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편한 거예요. 계속 안티잖아. 꾸준하잖아.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명당이 두 종류가 나와. 상공유사 전체를 통틀으면. 그래서 저도 상공유사를 진짜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만 있으면 내가 상공유사를 번역하겠다. 지금 번역들이 수십 종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들이 불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번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번역을 하겠다는데 안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늙어서 갈 때 됐잖아. 그래서 앉아서 뭘 치밀하게 할 정도의 시간이 없어요, 사실. 명당에 두 가지가 있어요. 터명당이 있고 터가 명당이다. 그 다음에 불연명당이에요. 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영장. 신령한 땅. 이게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이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터가 자체가 좋은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지형지세가 그렇게 만드는 거고 신령한 땅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어떻게 보면 되냐면 월정사 같은 경우는 터가 명당인 거고 홍련암 같은 경우가 영장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홍련암 딱 보잖아요. 명당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오른팔을 걸고가 아니고 목도 걸 수 있다. 명당의 기본이 파도 소리 들리는데 명당 없다요. 그리고 물이 그렇게 들고 나는데 명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서울도 그렇고 전통 도시들이 다 강을 끼고 있거든요. 강이 없으면 전통적인 큰 도시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큰 도시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강을 하나씩 끼고 있어. 강북에 살아야 되는 거고 강남은 사실은 원래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옛날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북을 양이라 그러고 강남을 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양이야. 한강 이북은 한양, 한강 남쪽은 한음. 여기는 묘자리, 여기는 사람 사는 자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강변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강변 아파트를 내가 강변 뷰를 보고 싶어서 강변 아파트를 사야겠다. 10층 이상 권해드립니다. 10층 이상 권해드립니다. 안 그러면 진짜 팔자가 무지하게 좋거나. 왜? 이렇게 쓸려가는 지세에서는 에너지가 계속 빨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로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로변도 상가는 써도 사람 살림집으로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뚝심이 있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수맥 위에 내가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맥이 있으면 왜 피곤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수맥 위에 지금 자고 있다. 예를 들면 수맥 위에 자고 있으면 밑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 기운이 좀씩 이렇게 같이 동화돼서 빨려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약간 이렇게 이게 약간 물 먹은 솜 같은 그런 느낌 있어. 그거는 제가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 하거든요. 늘상 자보면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제가 성지순례 같은 데 다니면 외국 같은 데 다니면 호텔 진짜 많이 자보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틀려. 호텔도 틀려. 호텔도 틀려. 그러면 왜 10층 이상 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도면 작동을 잘 안 해요. 밑에 쪽이 계속 갈리고 있고 내가 수맥이야. 여기 우리 집 수맥 아파트다. 수맥 아파트. 한 10층 정도 살면 괜찮아.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수맥인지 아닌지 어떻게 제일 쉽게 보는지 아세요? 밑에 땅 밑으로 흐르니까 모르잖아. 수맥이 흐르는 데는 집에 균열이 갑니다. 흔들립니다. 땅이 약간. 땅이 좀 움직인다고. 그만할 거야. 그만할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터자 명당으로 나오는 데는 월정사밖에 없고 영장이라고 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부시대 칠척아람지라고 하는 거 경주에 다 있죠. 경주에 다 있어. 그게 이제
청경님 흑륜사. 그 다음에 황룡사. 용궁의 남쪽 황룡사. 용궁의 북쪽 분황사. 그 다음에 담엄사. 담엄사 저기 저 오릉 안에 있어요. 이거 폐사입니다. 폐사. 그 다음에 영묘사. 영묘사가 흑륜사. 지금 흑륜사로 알려진 데고 여기는 경주 공고짜리고 그 다음에 사천왕사. 사천왕사 선덕여왕릉 밑에 있는 랑산의 사천왕사. 한 개 어디 갔지? 7개인데 한 군데 없어졌다. 쳐봐. 핸드폰으로 쳐봐. 전부시대 7처 가람지. 왜 하나가 없어졌지? 영흥사다. 영흥사. 비구니 사찰 영흥사. 영흥사. 영흥사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 자리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신령한 땅으로 나오는 데가 울산의 영축사. 문수산에 있어요. 됐어. 영흥사 맞아. 그만해도 돼. 그리고 저기 고려시대 때 나오는 말로는 회암사. 제가 얼마 전에도 거기 회암사 갔었는데 이렇게 그런 데가 영장이에요. 영장. 레벨이 굉장히 높은 영장. 영장. 그리고 회암사는 터 자체도 명당인 것 같아. 영장 플러스 명당인 것 같아. 그리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걸로만 치면 이거는 월정사밖에 없어요. 가능성이 있는 플러스 알파로 놓으면 여기 지금 제가 영축사 얘기했잖아요. 울산의 영축사, 그 다음에 회암사. 회암사는 늦게 들어가서 삼국유사에 안 나와요. 회암사는 늦게 개발됐기 때문에 안 나오고 또 한 군데가 운문사 작갑전. 작갑전. 한 평짜리 한 평이 아니고 이렇게 한 칸짜리 건물이 있어. 그게 운문사의 시작점이거든. 청도 운문사. 나는 그 운문사 하면 사리암 얘기 자꾸 하는데 사리암이 뭐 대단한지 난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리만 아픈 가보면 글쎄 저게 자리인가 몰라. 몰라. 잘 모르겠어. 근데 작갑전이 훨씬 더 좋은데. 작갑전이 훨씬 좋은데. 근데 그거를 운문사에서 왜 자꾸 홍보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나 같으면 사리암 갈 거면 그냥 거기서 기도할 것 같은데 터가 좋으면 터를 원하면 그리고 이런 자리 말고 이제 유명한 데가 홍련암 같은데 홍련암 같은 데 유명한데 이런 건 다 영장이라는 거지 터 자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장에는 아마 아까 제가 본 그런 사진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셔? 약간 그게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층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논리적 층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저런 거 많이 다녀봤잖아. 왜? 급해요. 내가 그나마 이런 거 해서 사람다워진 거다. 여러분들 살기 힘들지? 안 다녀봐서 그래. 그래서 저 월정사에 내가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도 요번에 100분을 모셔가지고 100명 모을 수 있는 데가 결제철에 100명 모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절 전체를 통틀어도 100명 모을 수 있는 데가 없어. 100명 사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통도사하고 오대산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통도사 모으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00분을 모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능력 있는 대단한 스님이 계시면 100명 이상도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에너지로.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을 찾기가 어려워. 그러면 쪽수로 누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원래는 지장 기도를 했는데 관음 기도도 같이 해도 돼요? 안 그러면 뭐 금강경을 했는데 법화경도 같이 해도 돼요? 누적입니다. 네, 합산 마일리지입니다. 요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 상충되는 게 아니고 이마트, 그 다음에 옥션, 그 다음에 G마켓, 이거 다 공유됩니다. 네, 공유됩니다.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 그래서 이게 약간 체인점이기 때문에 누적제입니다. 누적제. 누적제. 교회 가서 기도해도 누적되나요? 아, 그거는 회사가 다릅니다. 그쪽은 회사가 다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합산 누적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마다 성격이 좀씩 달라. 그래서 세상에는 살다 보면 이게 터질 때도 있고 저게 터질 때도 있어. 그래서 이런 정치권 이렇게 요동치고 이런 거 있으면 기업들이 아마 양쪽 다 줄대고 뭐 이렇게 할걸? 지금은 이번에는 줄 안 대도 되겠던데. 이번에는 거의 뭐 좀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는 선거라서. 근데 지난번 선거 정도만 되면 내가 기업하는 사람이야. 양쪽 낼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을까? 한쪽 올인했다가 야 이거 그냥 보험 든다고 생각하고 양쪽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나랑 상황들에 따라서 맞을 때가 좀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는 그냥 누적제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게 터질지 잘 몰라. 그래서 이거는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노력하고 다른 플러스 알파에서 작동 범위를 주는 거예요. 작동 범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지뢰찾기 같아요. 지뢰찾기 압니까? 지뢰찾기 게임 알아? 해보셨어? 지뢰찾기 큰 거 이거 하잖아요? 그거 다 깨려면 한 2번은 찍어야 돼요. 야,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그때가 있어. 나만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지뢰찾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놈도 똑같은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확률을 비정할 수 없대. 한 2번은 찍어야 돼. 수능도 그런 거죠. 야, 이게 공부가 잘 된 사람은 모르겠는데 공부 안 된 사람은 이게 찍어야 돼. 그때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거 진짜 인생이 바뀐다. 그게 한두 개로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그거예요. 그거 한 가지 플러스 그게 현세적 이익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행복에 대한 나는 왜 자비스님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의 자비는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롭게 하는 자비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한 자비예요. 내가 평안해지기 위한 자비라고 하는 룰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오늘 월정사 백고자법회와 관련된 월정사의 명당 이야기, 명당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수계와 관련된 이야기, 기본적인 거 조금 해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쉽게 말해서 어디에 배점을 둬야 인생이 평안한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나쁜 일은 안 생기는 게 좋고 좋은 일은 그러니까 딱 그거라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기도나 이러한 것들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과 똑같다. 세균이나 질병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존재하는데 내가 걸리냐의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그게 조금 늘어나 있으면 저는 그 얘기 되게 좋아해요. 몸의 체온이 1도만 높아지면 병이 대부분 안 생긴다더라. 대부분 찬 데서 병이 걸리거든.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가피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